자, 화학반응식 완결하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화학반응식 세우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네,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뭐라고 부르지? 반응물, 그렇지. 왼쪽은 반응물이라 부르고요. 오른쪽은 생성물, 오른쪽은 생성물이라 부르는데 이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요. 그냥 가장 쉽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소, 질소는 반응물, 암모니아가 생성물. 그 다음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죠. 네, 어,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는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나타내란 얘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수를 맞춘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숫자가 적은 것에 배수를 곱해서 맞추면 돼, 양쪽에. 자, 어떻게 맞추는지 봐. 자, 왼쪽에는 N 두 개, 그 다음에 H도 두 개죠. 네, 근데 오른쪽에는 N 하나에 H가 세 개지. 네, 그러면 N을 같게 만들려면 오른쪽에 두 배 해주면 되겠지. 네, 근데 두 배 하는 순간 수소는 여섯 개가 됐죠. 네, 그래서 앞에다가 배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게 개수를 맞춘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상태를 표시하면 끝나요. 자, 상태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자, 3H2 기체, N2도 기체, NH3도 기체. 이렇게 G라고 쓰면은 기체란 뜻이고, L이라고 쓰면 액체, 그 다음에 S라고 쓰면은 고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AQ라고 쓰면은 이건 물에 녹였어요 라고 하는 수용액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식을 완결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개수 맞추는 방법 한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거든. 혹시 알고 있어? 네, 미정계수법. 자, 얘를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하는 걸로 미정계수법을 맞출 거야. 자, 보자. 에탄올을 상태는 모두 빼보자. 에탄올을 태웠더니 태운다는 말은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 개수가 하나도 없지. 네, 이거를 임의대로 우리가 ABCD라고 하잔 말이야. 임의의 개수 ABCD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자, 왼쪽에 총 원소의 종류는 C, H5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써놓고 왼쪽과 오른쪽에 개수를 같게 만들 거야. 자, 왼쪽에 탄소는 몇 개죠? 두 개, 두 개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EA, 그렇지, 2A라고 대답해야지. 근데 2A개는 오른쪽에 모두 다 있어야지. 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 EC, EC가 아니죠? 그냥 C, C하고 같아야지. 자, 수소는 왼쪽에 6A지. 다섯 개 다음에 뒤에 또 하나 있으니까. 네, 자, 오른쪽에 몇 개야? D, A, 다시. EA, 2, ED, 2D지요. 그 네, 다음에 산소는 두 군데 두 군데 있잖아. 네, 그러면 산소는 A 플러스 2B지요. 네, 자, 오른쪽은 2C 플러스 D지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A에다 무조건 2를 넣는 거예요. A에 2를 넣으면은 하나씩 나와. C는 2가 되지. 네, 그 다음에 D는 3이 되죠. 네,
그 다음에 A에 1 넣고 C에 2 넣고 D에 3 넣으면은 자 오른쪽이 7이니까 2B가 6이 나와야 돼. B가 3이 나오잖아. 네. 자, 이 숫자가 모두 정수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 요걸 그대로 쓰면 돼. 1, 3, 2, 3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 숫자가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하나만 더 하자. 메탄올을 연소시켰다고. 메탄올을 태웠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어요. 해놓고 여기도 개수가 하나도 없지? 네. 요거를 A, B, C, D라고 해보자. 그러면 A, B, C, D라고 해놓고 이제 왼쪽에 원소 C와 H, O 세 종류예요. 자, 왼쪽에 C는 몇 개? A, A. 오른쪽은 C, 그렇지. 수소는 3A, 3A가 아니고 오른쪽에 또 있잖아. 4A, 4A. 자, 그 다음은 ED, 그렇지 2B. 자, 산소는 A 플러스 2B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20, 20 플러스 2. D, 자, 여기에 무조건 A에 1을 넣으라 그랬지? 네. C도 1이 나왔네. 그러면 D가 2가 나오네. 맞죠? 네. A에 1 넣고 C도 1 넣고 D도 2 넣고 그러면은 오른쪽이 4야. 2B가 3이 되니까 B는 2분의 3이죠. 네. 자, 요런 숫자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배를 해줘. 자, 최소한 이 최소 정수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니? 2, 3, 2, 4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개수를 맞춰라. 됐니? 네. 개수 맞추는 거는 그러면 끝났어요. 자, 뒷장 넘겨봐봐, 민정아. 여기 개수비가 뭐냐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네. 문제 풀 때 이걸로 풀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봐. 개수비는 이것도 선생님이 외우라는 순서대로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개수비는 선생님도 이렇게 외우거든. 몰수비, 그 다음에 입자수비, 분자수비 똑같은 말이야. 자, 요거는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질의 상태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이 모두 성립이야. 그런데 이게 부피비일 수 있어요. 어느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근데 이게 압력에 비일 수도 있어. 이거는 어디서도 안 알려줘, 요즘에. 근데 이거는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야.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수비는 몰수비는 분자수비는 부피비 다 이 네 개가 다 성립할 때는 기체일 때 모두 성립이야. 알겠니? 네. 자, 근데 절대 아닌 게 거기 써 있지. 절대 아닌 거 뭐야? 질량비? 질량비는 절대 개수비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민정아, 네. 이 옆에 있는 말이 중요해. 자, 개수비하고 질량비, 몰수비, 분자수비 이건 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아이, 다시. 질량비가 개수비하고 몰수비 관계 있어? 관계 없지.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다. 네. 알겠지? 네. 근데 옆에 이런 말이 써 있지. 이거를 알아야 돼.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니? 네. 이게 중요해, 이게. 특히 반응하는 질량비,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화학에서 있지.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는 거야. 별거 아닌데? 뭐야? 교수비는 몰수비는 분자수비, 부피비, 압력비는 모두 기체일 땐 다 성립하는데 질량비는 성립 안 한다. 그 대신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별로 어려운 거 없지?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푸는 요령을 배워야 되는 거지. 알겠지? 네. 그 밑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읽어보면 돼요. 이건 원래 중학교 때부터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읽어봐. 네. 그리고 뒷장에 양적 관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양적 관계 나오지? 네. 자, 이제 양적 관계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요거 가지고 해보자. 양적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적 관계가 도대체 뭐야? 이걸 따지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예 들어준 거 이거 가지고 해볼까요? 자, 메탄올을 연소시켰더니 CO2 기체하고 수증기가 나왔다. 이 수증기로 해보자. G로 했어요. G로. 자, 그런데 여기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3대 2대. 불러봐. 3 2대 3대. 2대 2대. 4 그래. 이거 그대로 부를 수 있잖아. 자, 이게 바로 무조건 무엇과 같다 그랬어? 몰수비와 같다 그랬지? 네. 그러면 얘 2몰은 얘 3몰하고 반응해서 얘 2몰이 만들어지고 얘는 4몰이 만들어져요. 이런 뜻이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원자량을 알고 있다면 주어질 거야. H는 1이고 C는 10이고 O는 16이고 이걸 주어진단 말이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몰수비는 분자수비로도 구할 수 있니? 네. 자, 2몰이니까 실제 분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맞나? 네. 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맞죠? 네.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이게 실제 분자수예요.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은 공통이니까 다 없애버리면 2대 3대 2대 4잖아. 네. 그래. 근데 부피비 따져보자. 자, 0도씨 1기압이라고 해보자. 0도씨 1기압이야. 조건은 0도씨 1기압에서. 자, 메탄올은 얼마야? 부피? 4 어? 네. 부피 얼마? 44.8 이거는 따지면 안 돼요. 왜 따지면 안 될까? 저거 액체로 표현돼 있다. 네. 저거 반드시 기억해도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야. 액체나 고체는 부피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배수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부피가. 그런데 자 기체는 얘는 3몰이죠?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2.4리터. 얘는 2 곱하기 22.4리터. 얘는 4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피비야. 네. 근데 질량비 구할 수 있을까? 자, 아니요. 질량비는 이 개수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지. 네. 실제로 관계 없어요. 한번 보자. 자, 메탄올 2몰의 질량은 얼마? 자, 빨리 계산해야지, 빨리. 얼마? 4 뭐야. 윤정아,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몰의 질량은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1g 1몰의 질량이 1g이라고요? 네. 다시 1몰의 질량을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잊어버렸구나. 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예요. 네. 그래,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저 메탄올의 2몰의 질량은 얼마냐? 구할 수 2g 있어야 되지 않아? 네. 그래, 얼마야, 그럼 2몰의 질량? 2g 아니지, 왜 2g이야?
CH3OH 1몰이면은 네. C는 12, H는 4개니까 4, O는 16. 이거 다 더해야지. 아, 네. 거기에다가 그램을 붙인 게 질량이지. 1몰의 질량. 네. 그러면 여기 32g 이게 1몰이에요. 네. 그걸 까먹었으면 어떻게 해? 그치? 네. 근데 2몰이니까 얘는 64g이야. 이게 질량 관계인 거야. 지금 질량을 따질 수 있어야 돼. 자, 제 64g은 O2 3몰이면 몇 g이야, 그러면? 32. 그게 1몰이지. 네. 3몰이면. 96. 그래, 96g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 2몰은 몇 g? 88. 그렇지, 88g. 그 다음에 물 4몰은 몇 g? 72. 그래, 72g. 이게 질량 관계야. 이 질량 64대 96대 88대 72는 2대 3대 2대 4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민정아, 요거 있지. 질량 관계는 저렇게 몰수에다가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풀려요. 네.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이거는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기에 자,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낼 거야. 이게 뭐냐면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를 질량 관계라고 불러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C3H 음, CH3OH 자, 몇 g이냐면 32g을 거기에 얘 있죠? 네.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그럼 봐봐. 이걸 왜 질량 관계라고 하는지. 여기 봐. 질량을 주고 있지? 네. 그리고 질량을 묻고 있지? 네. 그래서 질량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봐. 이 위에 비례식 다 있잖아. 얘하고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8대 11. 아니, 60, 그냥 저 숫자로 불러. 64대 88. 그래, 64g이 반응하면 88g 나온다는 얘기지. 네.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야. 근데 문제에서 봐봐. 얘 32g을 반응시키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푸는 거잖아. 네. 그럼 되게 쉽지. X는 얼마야? 44g 나와요. 이거 어려워? 아니요. 그거 봐. 되게 쉽잖아. 네. 항상 자, 민정아,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봐. 양적 관계는 무조건 저 화학 반응식의 개수 가지고 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두 번째 봐봐.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 이런 거를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럼 잘 봐, 또 이것도. 그 두 번째 애가, 자, CH3OH 16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렇게 나왔죠. 네. 그 부피는 대신에 0도씨 일기압에서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는 얘 질량하고 CO2 부피 요 관계거든. 그러면 64g이 반응할 때는 CO2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88. 44.8 84. 부피. 네. 어, 그러면 16g이 반응할 때는 얼마가 나올까? 4분의 1이죠? 네. 11.2리터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비례식이 전부 이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거 봐봐.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를 부피 관계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
자, CH3OH를 완전 연소시, 자, 책에 없는 문제로 풀어줄 테니까. 완전 연소시, 자, O2가 얼마라고 해볼까? O2가 15리터가 사용됐을 때 되었다면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봐. 그러면 자, 요거는 자, 부피를 주고 여기 부피를 주고 부피가 얼마냐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부피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네. 여기서 잘 봐. 누구의 부피냐면 요놈의 부피하고 요놈의 부피 관계야. 몇 대 몇이야? 3대 2. 3대 2죠. 그러면 네. 3대 2는 얘 15리터 반응할 때 얘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뜻 아니야? 네. 그럼 X는 몇 리터? 3대 2니까 10리터. 네. 이게 부피 관계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여기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몰수 부피 관계, 몰수 질량 관계, 또는 분자수 부피 관계, 분자수 관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다 치우고 이걸로 해보자. 몰수 질량 부피 관계. 요 세 가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봐. 자, CH3OH 0.5몰을 완전 연소 시 필요한 O2 질량과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봐봐. 요거의 몰수, 요놈의 질량, 그 다음에 요거의 부피 관계야. 요거. 그치? 네. 그러면 자, 관계는 어때요? 2몰일 때 96일 때 44.8리터 이런 뜻이지? 네. 그때 얘가 0.5몰일 때는 얘는 얼마가 필요하고 얘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뜻 아니야? 네. 그러면 쉽게 구해지지. X는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24g. 그치? 네. 그 다음에 Y는 얼마야? 44.8에 4분의 1이니까 11.2리터. 이게 답이잖아. 이게 양적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근데 이제부터 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때는 잘 풀렸는데, 그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 막 이게 원자량이 얼마고 분자량이 얼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자, 이제 그거 딱 넘겨봐. 바로 뭐가 나오니?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 이거 나오나? 네. 이게 주관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자, 민정이한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 봐봐. 1몰의 질량은 아까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그래프팅 에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화학식량에. 그렇지.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거요. 그랬지. 네.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램을 뺀 거. 어디에서?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요. 이거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 네. 그래, 그걸 푸는 거야. 자, 잘 봐. 요거 네. 알아줄 거예요. 자,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부터 금속의 원자량 구하기 요걸 배워볼 거야. 요걸 배울 건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여기에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필요한 자료는, 자, 우리 양적 관계는 무엇을 보고 푼다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가지고 푼다 그랬지. 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무조건 필요해. 화학 반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한 금속 질량. 그 다음 세 번째는 발생한 수소 부피. 그 다음 네 번째는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자, 요 두 가지 가지고는 수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걸로는 수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 발생한 수소의 몰수.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예를 세 개를 들어볼 거야, 민정아. 요 세 네. 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예예요. 이거에서 변형이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예, 첫 번째. 어떤 금속 M 0.5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시켰어요. 반응시켰더니 H2 기체가 0.1리터 발생했고 반응식은, 자, 상태는 모두 빼고 하자. MHCl이 반응해서 MCl2H2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 놓고 첫 번째 문제는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뭘까? 필요한 값은, 즉 무슨 얘기냐면 저 자료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비교해봐. 저 위에 네 가지하고 저 보기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비교해봐. 뭔가가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어? 빠진 게 뭔지 모르겠어? 네. 저기 화학 반응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사용한 금속 질량 0.5g 있죠? 네. 발생한 수소 부피 있어 없어? 있어요. 100ml 0.1리터 발생했잖아. 네. 그리고 0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1몰의 기체가 몇 리터인지 모르잖아. 네. 그 조건이 필요하지. 자, 기체 1몰의 부피가 필요해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체 이 조건에서 1몰이 25리터일 때 M 원자량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 이게 양적인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잘 봐. 저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잘 봐봐. 얘가 1몰이 반응하면 얘가 몇 몰이 나온다는 뜻이야. 1몰. 그래, 1몰 나온다는 거잖아. 개수비니까. 그치? 네. 근데 문제에서는 얘 0.5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가 나왔다는 뜻이지. 네. 근데 얘 0.1리터를 1몰로 환산해, 1몰로. 1몰은 25리터죠? 네. 그러면 몇 배 해줘야 돼? 250. 그래, 250배. 그러면 비례식에 따라서도 얘도 250배 해야 되니? 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0.5로 했네. 0.2라고 하자, 0.2. 알겠지? 네.
0.2g. 그러면 250배 하면 50g이니? 네. 그러면 민정아 잘 봐. 얘 1몰 나오겠니? 1몰? 네. 25리터가 1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를 1몰 나오게 하려면 얘도 1몰이니? 네. 1몰이어야 1몰을 만들잖아. 네. 그러면 원자량은 얼마야? 그래서 그러므로 M 원자량은 50. 그렇지. 50g 빼야 돼. 이거 봐. 원자량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예요. 이거 맞잖아. 네.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문제를 한꺼번에 선생님이 한꺼번에 연결할 거야. 여기에 두 문제가 있어. 똑같은 문제예요. 잘 봐. 근데 문제 유형만 바뀌어. 어떤 금속에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자, H2 기체가 두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는 0.1리터, 가로에 한 문제 0.3리터. 두 문제야. 발생했고 M의 염화물 화학식이 첫 번째 거는 MCl, 두 번째 거는 MCl3 이며 1몰은 25리터이다. 알겠죠? 네. M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자, 뭐가 필요한지 봐봐. 화학 반응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1몰의 부피 있지요? 네. 사용한 금속 질량이 있고 발생한 부피도 있지요? 네.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지만 문제가 풀려. 자, 그럼 잘 봐. M하고 HCl하고 반응을 해서 요게 MCl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H2가 발생했잖아. 네. 요거 개수 맞춰야 돼. 오른쪽에 수소가 두 개면 왼쪽도 수소 두 개 해야지. 네. 그러면 염소가 왼쪽에 두 개 됐으니까 오른쪽도 두 개가 돼야지. 네. 그러면 M도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도 두 배 해야지. 네. 이게 반응식 완결한 거야. 이제 양적 관계를 적용할 거야.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몇 몰이 나와 수소? 1몰. 1몰 나오잖아. 근데 얘 0.2g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 나왔다는 뜻이지. 네. 자, 1몰로 환산해. 1몰로. 25리터야. 몇 배 해줘? 250배. 250배. 그럼 얘도 250배 해야겠지. 네. 그러면 똑같이 50g이니? 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얘 50g하고 얘 1몰이지. 네. 그러면 얘는 M 몇 몰의 질량이야? 2몰. 그렇지. M 2몰 질량이야. 왜냐면 M 2몰이 반응해야 1몰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M 원자량은 얼마가 돼? 그래서 25. 25. 이렇게 대답한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선생님이 세 개의 예를 들었는지도 알려줄 거야. 두 번째는 M하고 HC라고 반응했더니 이게 MCl3가 됐죠? 네. 그리고 수소 기체는 H2가 나왔어. 여기 봐. 여기는 Cl이 세 개인데 H가 두 개야. 왼쪽에서 맞춰야 돼. 그러면 최소 공배수로 맞춰야지. 네. 6으로 맞춰야 6. 그러면 6으로 맞추면은 Cl이 왼쪽 6개, 오른쪽도 6개가 되려면 2배. 수소가 6개가 되려면 3배. 그리고 M도 2배 해줘야 되지. 네. 이제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얘 2몰이 반응해야 얘가 3몰이 나오니? 네. 그래. 그러면 똑같이 얘 0.2g 반응했더니 얘가 0.3리터 나왔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몇으로 할 거냐면 3몰로 환산해. 3몰로. 간단하게. 그러면 3 곱하기 25리터. 그쵸? 네.
곱하기 250이야. 똑같아. 그럼 얘도 곱하기 250 해. 그러면 얘는 역시 50g 나오거든. 네. 근데 문제는 봐봐. 얘가 3몰이 나왔지, 3몰. 네. 그러면 얘는 M 몇 몰의 질량이야? 2몰. 그렇지, 2몰 질량이다. 그러므로 M의 원자량은 얼마야? 25. 2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아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예를 잘 봐봐. 화학 반응식이 하나는 MCl3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MCl이 만들어졌고 하나는 MCl2가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가장 잘 나오는 유형. 그리고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요. 그리고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요. 이렇게 대답. 네. 그거예요. 그리고 자, 몇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냐면 19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더 있지? 네.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있지? 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학생들한테 알려준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 했더니 주변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실제로.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주관식 10점짜리인데 요구의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하고 똑같아요. 해가지고 요 세 번째 얘하고 똑같은 문제. 그게 요걸로 나온 거예요. 거기 문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봐. 처음에 자 EM 플러스 AHCl 다음에 BH2 EMCl3지. 네. 이거 봐, 여기 CL3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요거에 개수 맞추는 거야. 이건 6이고 요건 3이죠. 네. 요 반응이야. 그리고 또 문제 봐봐. 금속 M 0.4g을 여기는 선생님은 0.2g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0.4g이래. 맞죠? 네. 그랬더니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가 아래 그래프로 나왔어요. 몇 미리 나왔어? M. 아, V. V 밀리리터야, 밀리리터. 네.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는 여지껏 리터로 풀었지. 네. 그거를 리터로 고치든지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쳐서 단위를 통일해야 돼. 그리고 자 30도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은 25리터다. 맞죠? 여기 봐. 25리터 똑같잖아 문제가. 네. 대신에 선생님은 여기는 몇 리터 이렇게 0.3리터 준 거를 9밀리리터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요 시계 그대로 봐봐. 요 시계 그대로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자, 요 식으로 풀 거야. 자, 봐봐. 얘 0.4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9ml 나왔지? 네. 그러면 야, 이거 선물로 해. 선물로. 선물은 얼마야? 3 곱하기 25리터인데 밀리리터로 할 거니까 25,000ml예요. 그러면 얘는 역시 250배 해야 돼. 이거는 250배가 아니라 이거는 비례식이죠, 이제. 요거 네. x라고 해봐, x. 자, 그리고 자, x를 푸는데 0.4 대 v는 x 대 3 곱하기 25,000 이렇게 되니? 그러면 x는 얼마야? v분의 0.4 곱하기 3 곱하기 25,000 이렇게 되죠? 네. 요거는 몇 몰의 질량이야? 이게 선물 나왔잖아, 얘가. 네. 그럼 얘는 몇 몰의 질량이냐고. 2몰. M 2몰이야. M 2몰 질량. 그러면 원자량은 어떻게 구해? 저거의 절반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부위분에 약분하지 말고 그냥 써본다면 3 곱하기 25,000 이게 답이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M의 원자량을 V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거잖아 이거. 이해됐어요?
네. 민정아, 요거는 네가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네. 꼭 풀어봐. 자, 이제 양적인 관계는 다 배웠어요, 실제로는. 네. 근데 그 뒷장 넘겨봐. 이제 두 가지 법칙이 나와. 자,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 두 가지 법칙까지만 설명할 거야.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 세 개 하고 다음 시간에 농도까지 끝낼 거거든.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것도 민정이가 외우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를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자꾸 풀어봐야 들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두 가지 법칙이야. 이 법칙은 민정이도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을걸? 네. 질량 보존의 법칙. 맞죠?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의 첫 번째 의미는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하고 같다 이런 뜻이거든. 네. 이게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있어. 반응한 반응물 총질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성분비의 법칙 들어봤어? 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일부러 이런 것들 책에도 없어. 그치? 그래도 알아야 네. 돼. 자, 일정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수비의 질량비가 있다 이런 건데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알겠니? 네. 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기억나? 반응하는 질량비. 네.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아까 선생님이 개수비는 몰수비는 분자수비는 부피비는 압력비는 다 같은데 절대 아닌 게 질량비라 그랬지. 네. 그래놓고 그 가로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었어. 이 반응하는 질량비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문제 푸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같은 반응에서는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반응물이 두 가지가 반응할 때야. 알겠죠? 네. 반응물이 두 종류일 때라고 생각해 보면 돼. 질량비대로. 질량비대로, 몰수비대로 또는 부피비대로 반응한 다음에 반응물 중 이게 중요해.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아요. 이게 바로 일정성분비 법칙이 주는 세 가지 의미야. 저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A2 기체가 B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럴 때 있지? 자, 선생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봐봐. 이렇게 뒤에 투가 붙었지? 네. 그럴 때 A 대 B 대 C는 어떤 숫자가 가능하냐면 1대 1대 1, 1대 2대 1, 1대 1대 2, 1대 3대 2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있지 3 이상 수 안 나와. 3 이상 수가 안 나와. 저 경우에만. 그러면 저 C는 뭐하고 뭐밖에 될 수 없다? 유리. 그렇지. 1 또는 2밖에 될 수 없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의 하나야.
이걸 나중에 선생님이 푸는 요령을 실제 문제로 푸는 연습을 시켜줄 거거든. 네. 자, 이것도 봐봐. 자, 잘 봐. 이 H2 기체가 수소하고 O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든다. 이거 봐. 여기에서도 투투가 붙었지? 해수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 봐봐. 2대 1대 2 해가지고 끝에 이 숫자가 2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그래요. 자, 근데 잘 봐. 자, 얘 몰수비. 자,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 2대 1대 2. 이거는 부피비하고 같아요. 부피비. 그치? 네. 기체니까. 근데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니? 2. 4대 2몰 몇 g이냐는 얘기야. 2. H2 2몰. 4g 4. 아니야? 네. 그래.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O는 원자량이 16이야. O2는 얼마? 32. 32g. 그쵸? 네. H2O 분자량이 얼마야? 30. 18. 네. 2몰이니까 얼마야? 36. 그래. 이게 질량비.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4대. 8대. 그죠? 네. 이 질량비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절대. 알겠지?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처음에 봐야 돼. 처음 얘 1g을 줬고 얘가 10g을 줬어. 그러면 반응 전 총질량은 몇 g? 11g. 1g. 자 반응을 할 때 얘네 질량비는 반드시 지켜줘야지. 네. 몇 대 몇 대 몇으로. 1대 8대 9. 그러면 얘 1g 없어지면은 산소는 몇 g 없어져야 돼. 8g. 그러고 물은 몇 g 생겨야 돼. 그럼 생겨. 자왜 그러니 봐. 얘 1g하고 얘 8g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이에요. 그러면 생긴 건 무조건 합친 거야. 9g이 생겨야지. 네. 그래 없어진 질량만큼 생겨야 똑같지 않아? 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후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반응 후에는 얘가 2g 남고 얘가 9g 생겼지? 네. 그랬을 때 얘 봐봐. 반응 전에 11g, 반응 후에도 11g. 똑같지? 네. 그리고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지? 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자, 얘를 2g을 주고 얘를 10g 줬다고 해보자. 처음 질량에. 자, 그러면 물은 몇 g 생길지 민정이 계산할 수 있어? 자, 반응을 어떻게 할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9로 2. 1, 1, 2. 2. 얘 2g이 없어지면 산소는 얼마 없어져야 돼? 16. 16이 없어져야 되는데 10g밖에 없는데? 네. 이거 반응해 이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잘못했네.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해? 민정아, 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2g에 산소가 16g 반응해야 되지. 네. 근데 산소는 10g밖에 없지. 네. 부족하지. 네. 그게 세 번째예요. 이거 봐봐. 질량비, 몰수비, 부피비대로 반응한 후에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남기면 되거든. 그럼 봐봐. 자, 수소 2g에 산소는 16g이 반응해야 하는데 10g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양이야.
네. 그러면 부족한 건 다 반응해. 10g 빼. 그러면 수소가 얼마 없어지면 되는지 이제 8분의 1, 10의 8분의 1이 얼마야? 1.25g 없어지면 되잖아. 네. 그래 이게 1대 8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물은 무조건 얼마나 생겨야 돼? 이제 계산 바로 나와야지. 질량은 네. 얼마? 11.25g. 네. 이게 질량 보존이잖아. 없어진 만큼 생겨야 돼요. 이거 아니야? 네. 그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반응 후에 봐봐. 얘는 0.75g이 남고 얘는 11.25g이 생겼어요. 그럼 봐봐. 자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남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2g이지? 네. 그것도 더하면 반응 전 12g.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은 있지? 굉장히 간단한 공식만 썼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 이것만 가지고 놀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아무것도 아니야.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간에 예에 들어줄 거. 이거 오늘 선생님이 더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문제 이것까지 네가 다 알고 와야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줘. 네. 알겠지? 네. 요거까지 해서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민정아? 아니요. 이해는 다 됐어, 확실히? 네.